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기석입니다. 네, 이번 주 빅 이벤트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승인이 났는데 승인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부터 한번 되짚어 주시죠.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나고, 어젯밤부터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1월 10일이 사실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비트코인 승인 일정으로 예상했던 데드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전인 1월 9일 같은 경우에 약간 소동이 있었던 게 SEC의 X 계정, 그러니까 그 트위터 계정에서 승인이 났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해당 결과는 이제 해킹의 결과로 이제 밝혀져서 이제 트위터에서도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고 SEC 의장인 겐슬러 의장이 또 이제 따로 이제 그 암호 보안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글들을 올리긴 했었었는데 그로 인해서 또 단기간에 급등락도 또 있었고요. 1월 10일 이제 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인데 어제 새벽에 공식 발표에서도 사실 웃지 못한 해프닝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SEC에서 공식적인 발표 자료가 이제 공지로 이제 올랐다가 한 10분 만에 해당 사이트의 공지 내용이 사라지면서 또 다시 한 번 또 해킹당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한 차례 돌기도 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소동들이 다 이제 마무리되고 최종 승인이 났고요. 또 어제 밤부터 이제 그 비트코인 ETF들이 실제 거래에 들어갔고 결국은 15년 만에 15년 전에 이제 처음 등장했던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군이 미국 SEC 증권감독위원회의 ETF 승인을 받으면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이제 한 걸음 더 다가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부분이 이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 간의 전략상의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까? 사실 전략상의 차이는 많이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ETF들이 비트코인이라는 단일 자산에 투자하다 보니 상품들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일부 이제 운용 전략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유사하게 비트코인이라는 단일 자산에 지금 투자하는 ETF로 되어 있고 운용사의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운용 규모 이제 거래량과 같은 이런 이제 세부적인 차이들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차이는 좀 미미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가 나오면서 동시에 또 이제 관심 끄는 것 중에 하나가 ETF 운용사들의 보수 인하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승인을 받은 ETF들 중에서 6개 ETF들이 앞으로 최장 기간 6개월까지는 이제 운용 보수를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했고요. 여기 포함되는 게 비트와이즈, 아크, 피델리티, 위즈덤트리 네 가지 ETF에 또 추가로 이제 인베스코 그리고 발키리처럼 이제 6개 회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운용 보수를 하나도 수취하지 않겠다라는 적극적인 지금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쟁을 이제 규모를 선점하기 위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신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많이 유입될 것이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대되는 자금 유입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됩니까?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규모는 사실 상당히 그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 일부 예측에서는 오히려 이제 자금이 빠져나갈 거다라는 이런 예측도 있고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규모, 100조가 넘는 금액이 늘고 들어올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블룸버그의 분석이 사실 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이미 사실 현물 비트코인 혹은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전에 지금 캐나다, 그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현물 비트코인이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었었고요. 근데 이 시장 규모 중에서 비트코인 ETF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캐나다는 0.98% 그리고 유럽은 0.42%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현재 단순히 미국 ETF 시장 규모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의 규모는 각각 74빌리언 그리고 32빌리언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의 비중인 그 0.98%를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규모가 됩니다. 다만 이제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현재 이미 미국에서 상장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운용 자산 규모가 한 42조 원 정도 돼요. 조금 전에 이제 자막에 나왔던 것처럼. 왜냐면은
현물 ETF는 어제부터 거래가 됐지만 사실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운용사의 GBTC라는 상품이 이번에 ETF로 전환이 되는데 ETF가 되기 전에 이미 운용 자산 규모가 35조 원 가까이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면 추가적으로 유입 가능한 금액은 만약에 유럽의 케이스를 따른다라고 하면 한 1.3조 원 규모 그리고 아마 또 캐나다의 규모를 따른다라고 하면 추가 유입 가능 금액은 한 50조 원 가까이 이제 되는 것 같아서 한 중간값 정도는 한 21 빌리언 US 달러고 원화로 한 26조 원 규모 정도가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었는데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비트코인 ETF를 거래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그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의 이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센스를 넘어서는 이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현재 사실 금융투자업자, 증권사도 포함이 되는데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상품만 이제 판매 혹은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국내에서는 약간 어제 좀 하나의 큰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금융당국이 지금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를 출시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현재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및 거래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우세한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CPI가 발표됐었죠. 증시 분위기는 그렇게 어둡진 않았습니다. 3대 지수 이 낙폭을 장 막판에 거의 다 줄여 나갔는데 증시와 관련해선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CPI가 시장 시작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예상보다 지금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게 나오면서 연환산으로 3.4%라는 인플레이션이 나왔거든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3.2% 정도였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시장의 금리 인하 혹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었고요. 시장은 한 오전부터 낮 초반까지 미국 시간 기준으로 이 악재를 좀 소화를 하면서 마무리는 좀 반등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두 가지 논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속도의 차이겠지만 결국 금리 인하는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긍정적인 기대감이 시장을 다시 이제 충격에서 좀 벗어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저희 AI 모델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의 하락 위험 요소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단기적인 조정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시장의 구조적인 하락은 가능성 크지 않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